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필터 스트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과 데이터 인풋 스트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 스트림인데요. 자, 기본 스트림 외에 다른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스트림입니다. 즉, 기본 스트림이 있고요. 기본 스트림이 있고,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 되겠죠. 자, 기본 스트림이 있는데, 이 기본 스트림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추가해서 붙이게 됩니다. 자, 이게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한다면은요,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먼저 필터 스트림을 통과를 해서, 필터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가 가공이 된 다음에요,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간 데이터는요, 자,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일단 데이터를 받고요, 자, 필터 스트림을 통해서 원래의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필터 스트림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따가 그 실습을 통해서 배우실 데이터 인아웃풋 스트림도 존재하고요, 또 데이터를 압축하는 형태로 해서 송수신할 수 있는, 집 알고리즘, 집 스트림, 즉 압축 스트림이죠. 그런 것도 존재를 하고요. 보안 통신을 위한 세큐리티 그 스트림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필터 스트림들은 전부 다가 그 기본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려는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가공이라든가 어떠한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기본 스트림에다가 부가적인 기능을 붙인 데 사용하는 스트림이 바로 필터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필터 스트림은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기본 스트림과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즉, 필터 스트림의 객체를 생성을 할 때, 필터스 객체 생성할 때 생성자에 기본 스트림을 인자값으로 집어 넣어주시면은요, 이렇게 필터 스트림과 인자값으로 받은 기본 스트림이 연결이 돼서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필터 스트림 자체는 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없는데요. 보시면 리드 계열 메소드와 라이트 계열 메소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라이트 메소드들은 필터 스트림에 있는 입출력 함수는요, 직접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기본 스트림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필터 스트림을 통해서 라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은요, 여기에서 필터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 즉 기본 스트림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 스트림에 있는 write라는 메소드가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read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기본 스트림을 통해서 입력받은 바이트형 데이터를 필터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원래대로 복원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즉, 필터 스트림 자체에 있는 리드 계열과 라이트 계열 메소드들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기본 스트림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 뿐이고요, 데이터의 송수신은 전부 다 기본 스트림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필터 스트림에 관련된 그 문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문서에서요. 자, java.io 패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 패키지에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자,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버퍼드 인풋 스트림은 필터 인풋 스트림 상속받고 있죠. 즉, 필터 스트림을 상속받고 있는 거고요. 생성자에 보시면은, 그냥 생성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인풋 스트림을 인자값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보시면은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아웃풋 스트림을 직접 상속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필터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터 계열의 스트림을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들을 필터 스트림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필터 스트림의 특징을 보시면은 생성자가 그냥 스트림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생성자의 인자값으로 기본 스트림을 인자값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림들을 가리켜서 필터 스트림이라고 부르고요. 자, 자체적으로는 데이터 입출력 기능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데이터 입출력 기능은 없지만요,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기본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스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스트림에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기본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바이트 형태로 송수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스트림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아웃풋 스트림이고요. 여기는 인풋 스트림입니다.
자, 데이터를 아웃풋 스트림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정수형 값을요, 바이트 별 형태로 변환을 해야지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받는 쪽으로 바이트 형태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에 파일 인아웃풋 스트림 쓸 때 안녕하세요라는 글자열을 바이트별로 변환한 다음에 송수신을 했었죠. 이처럼 개발자가 직접 해줘야 되는데요. 이 작업 자체가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인아웃풋 스트림은요, 이러한 그 데이터를, 즉 송수신 받고자 하는 데이터를 바이트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 송수신에 관련된 내용, 메소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문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인풋 스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스트림이고요. 인자값을 인풋 스트림을 받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바이트, 즉 읽어온 데이터를 바이트별에 담아놓는 리드문이 존재를 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리드 불리언, 리드 바이트, 리드 캐릭터, 리드 더블, 플로트, 인티저, 롱, 숏, 뭐 여러가지 등등이 있죠. 바로 정수형 데이터를 받을 때는요, 리드 인티저로 읽게 되면은요, 원래는 리드문으로 받으면 바이트별로 받습니다. 근데 리드 인티저로 읽어오면은요, 이 데이터는 인티저형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즉, 기본 스트림을 통해서 읽어온 데이터를 기본 스트림으로 통해서 읽어온 데이터는 바이트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바이트 형태의 데이터로 되어져 있는 이 정수형 값을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형 값으로 변환을 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형별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read UTF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read UTF는 바로 문자열을 읽어올 때 사용하는 게 바로 read UTF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보시면, 자, write 뭐뭐뭐라는 게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데이터를 인자값으로 넣어주시고요. write 뭐뭐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와 관련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본 스트림인 파일 인아웃풋 스트림과 인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서 new, 자, 자바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데이터 스트림 테스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스트림 테스트 1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finish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src에서 new에, 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데이터 스트림 테스트 1. 자, public stat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자, finish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y catch 묶어주시고요. 익셉션 적어주실 때요. 자, IO exception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어주셔도 되시지만요. 자, 예외 처리를 안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최상위 부모 클래스는 exception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파일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테스트 폴더에 b.text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 만들겠습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 FOS는 new file output stream. 자, 파일 이름 적어주시고요. 자, 파일 입출력을 위한 기본 스트림을 추가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필터 스트림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DOS는 new data output stream. 자, 기본 스트림을 인자값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임포트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써볼게요. 원래는 가공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write UTF. 안녕하세요. 자, DOS write integer. write integer 또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플러시 한번 해주시고요. 스트림 닫아주시고요. 기본 스트림도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완료가 됐고요. 자, 폴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 드라이브에, 자, 테스트에, 자, bit.txt 파일 만들어졌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읽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자, 지금 문자열을 쓰고 정수형 두 개를 썼었죠? 이 순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문자열, 정수. 자, 이 양식을 꼭 반드시 맞춰주셔야지만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읽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서 뉴에 자바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자, 이 이름을 데이터 스트림 테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src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요. 뉴에 클래스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데이터 스트림 테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퍼블릭 스태트 보이드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자, 피니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이 캐치 묶어주시고요. 자, 먼저 파일 이름부터 만들어주겠습니다. 파일 네임은, 자, C 드라이브 테스트 bit.txt라고 하겠습니다. 자, 파일 input stream, FIS는 new file input stream. 자, 기본 스트림 만들어줄게요. 파일 네임 해주시고요. 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자,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필터 스트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input stream, DIS는 new data input stream, FIS. 자, 기본 스트림 인작감 넣어주시고요. 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임포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읽어오겠습니다. str은, 자, dis.readUTF. 다음에 정수형 두 개였죠. A는 dis.readInteger. dis.readInteger. 자, 출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림 닫아주시고요. dis.close, 그 다음에 fis.close. 스트림 닫아주시고요. system.out.println. 자, 먼저 문자열부터 찍어보겠습니다. str. system.out.println a. system.out.println b.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하시면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겠습니다. 자, 필터 스트림은 기본 스트림의 기능을 더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스트림의, 기본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출력,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는데요. 그 외에 좀 부가적인 기능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필터 스트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스트림 중에 데이터 인아웃풋 스트림을 써봤는데요. 데이터 스트림은 송수신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바이트 형태로 변환하여 기본 스트림에 넘겨주거나 아니면 기본 스트림을 통해 받아온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 데이터 인아웃풋 스트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스트림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필터 스트림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필터 스트림 잘 알아두시고요. 특히 데이터 인아웃풋 스트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